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예, 이용길 씨. 예. 예. 이게 탈북자 부부가 북한으로 간 거 이거 지금 나왔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 화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년 만에 북으로 갔습니다. 임지연 씨처럼 북 매체 선전용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먼저 이채연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지난 2014년 태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 33살 송모 씨와 36살 손모 씨 부부가 갑자기 사라진 건 이달 중순입니다. 이들은 중국 장백현에 도착한 뒤 지난 16일 밤 북한 양강도 해산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산은 남편인 송 씨의 고향입니다. 두 사람은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지 3년이 됐지만 별다른 직업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4살 배기 아이를 자주 그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원래 돈을 벌어 아이도 남한에 데려오려 했지만 생활고에 힘들어하다 북한의 동작에 동반 재입국을 결심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두 부부는 북한 고위부원과 수시로 연락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사람이 북한에서 제2의 임지현으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정말 쓰레기장에 가야 될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됐군요. 이 친구들하고 좀 어떻게? 네, 저 남편이 저랑 이게 한 3년 전에 고객으로 만났다가 또 나이가 또 서로 동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네, 송주혁이라고 같이 근데 그때 당시도 친구가 자리를 못 잡고 일자리가 어느 한 곳에 고정으로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뭐 모텔 지배인도 하고 나이트 가서 삐끼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걸 하는 게 문제예요. 예. 그러면 저 평택 천안 쪽에 이런 뭐 약간 조폭도 아니고 이런 양아치들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다가 마음 접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또 수도권에 그러니까 여기 서울 쪽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올라와서 또 저희 한고향 친구랑 같이 또 사귀고 있었는데 좀 문란했죠, 남녀관계. 근데 그 친구 그렇게 마음 잡고 살다가 또 그 친구하고 헤어지고 또 안산 쪽에 중국인들하고 살면서 뭐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이쪽도 막 해보겠다 하고 그래. 위험한 일 하지 말고 열심히 그냥 한 곳에 들어가서 일해라. 괜히 우리 탈북민들 이미지가 흐려진다고 이렇게 그렇죠. 옆에서 권고도 많이 했던 친구인데 이게 뉴스가 지금 잘못된 게 이건 아직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얘기를 할 거면 친구 둘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북한이에요? 원래 북한에서 부부였고 남자가 첫사랑이었어요. 여자가 북한에서 같이 사귀다가 그 애가 있는데 둘 사이에 그다음 남편이 먼저 오고 그리고 와서 여기 그 둘 사이의 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 남편이 여기 와서 또 여기에도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결혼했고. 예, 남편은 먼저 온 지가 거의 남편이라기보다 그냥 북한에서 사귀었던 친구인데 부부처럼. 근데 여기 온 지는 남자는 거의 뭐 한 7, 8년, 10년 거의 됐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여기 왔는데 여자가 나중에 따라온 겁니다. 쫓아왔다기보다 그냥 자기도 오는데 문제는 그 여자는 또 다 자기 첫사랑을 또 데리고 왔어요. 당시 뭐 정복 입었던 사람이다 정도로. 그러면 뭐 군인이거나 아니면 경찰이었거나 이런 친구 같이 그때도 좀 뭐라고 해야 요란했다는 아니고 좀 많이 그때 말이 많아서 저 정복 입은 사람을 같이 여자가 있다더라 하고 당시 하나원 나온 친구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3년 전이었었거든요. 와이프는 3년 전에 왔는데 남편은 3년 전에 왔고 남편은 이미 온 지가 10년 거의 되는 친구고 근데 뭐 여기서 떡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남자는 하다가 막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 우리 힘들게 살아왔고 북한에서 되게 힘들게 왔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하든 열심히 하면 꾸준히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우리 고향 갈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자 했는데 아마 좀 생활고로 힘들고 또 여자는 북한에 애가 있고 하니까 뭐 아마 북한 쪽하고 연락을 했나 보다. 여자가 언니야 쪽이 있다 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 언니 쪽에서 보위부 담당 보위지도하고 연락해서 해산시 보위부 양강도 보위부 쪽하고 담당 보위지도하고 연락을 해서 너네 넘어오면 살려줄 것이다. 대신 돈을 어느 만큼 바쳐라. 자기 한 보위부에다가. 그럼 얘네가 그래 8천만 원을 양강도 보위부에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조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공작이었죠. 공작이었네요. 너네 오면 무사히 해주겠으니까 대신 보위부에 8천만 원 바치고 나오라 해서 8천만 원 바쳤는데 지금 현재 보위부에 있고 그 보위지도는 국가보위부에 압송돼 갔습니다. 지금. 요건 아직까지는 뉴스로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작한 보이. 예, 그 공작 지분 탈북 납북을 이거 유도한 그 보이지도는 지금 국가보위부 압송돼가지고 아마 처형되거나 왜 데려왔으면 공로를 세웠는데. 근데 문제는 이미 남조선 쪽하고 그러니까 국가보위부 지령이 아닌 자기들끼리만의 뭔가 통화를 해서 뭘 공작을 했다. 그러니까 지방 보위부 요원들이 예.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면서 충성심 이런 거 같이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돈을 먼저 했기 때문에 국가보위부 선직을 지금 바로 잡아. 그러니까 너무 충성해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성이 말썽. 멸성이 말썽. 그냥 조용히 그냥 그러니까. 지들 일만 했으면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이 친구는 또 가서 또 이제 부부간에 같이 잡혔고 물론 이렇게 보면 탈북민들 중에도 뭐 이렇게 좀 간첩들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유도하려고 들어온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안보관이 좀 더 투철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 저렇게 가려낼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탈북민들이 다 그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한국에 와서 이제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올해까지 20년 됐는데 제가 그동안 살면서 느꼈던 것은 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은 뭐 정부가 무슨 뭐 강요한다 그래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에 너무 아침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런데 분명한 뭐가 있냐, 우리가 정상적인 직업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적게 나와도 내가 정상적인 직업을 잡아서 그게 이제 한 톱 한 톱 이렇게 이제 톱아서 올라가다 보면 그게 이제 신용이 쌓이고 그게 이제 모여져서 우리 사회에 내가 기반이 되더라고요. 근데 탈북자들 중에 조금 가다가 혹시 가다가 보면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뭐를 이렇게 여기에서 허술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허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 쪽에 이렇게 이제 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단번에 뭐를 이렇게 목돈을 바라고 공짜를 바라고. 근데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북한에서 자체가 뭐 저도 경제학교를 졸업했지만 이게 시장경제가 받아들여진 게 아직 완벽하게 자본주의 시장이 아닌 상황에서 뭐 자기네 물물교환 같은 식으로 지금 뭐 화폐보다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온 애들이라 뭘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대가를 바란다는 게 없고 뭐든 쉽게 그러니까 뭘 남을 등치거나 이런 좀 잔머리라고 하는 그런 사기 수법 이런 걸 쓰려고 하는 게 그거 한 번 하면 한탕주의. 그러니까 이거 하면 모를 것 같은데 여기 북한에서 사기치면 동네에만 소문나지만 한국에서 사기치면 전 세계적으로 소문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잘못하게 되면 혹시 이쪽에서 쫓기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그 북한의 보위부 요원의 감원 이설에 속아서 넘어갔는데 그 보위부 요원은 지금 잡혀서 올라가. 보위부 요원은 오히려 국가보위부에 끌려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보위부에 충성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그냥 뭐 시키는 일만 했어야 되는데 괜히 뭐 자기 딴에는 충실성을 보이고 돈도 뺏어서 국가에다 바치면 자기는 뭔가 이름 날 줄 알았는데 너 괜히 왜 남조선에 전화를 했냐고. 상부의 지령이 없이. 그러니까 부부 탈북자도 아니었고 여기 와서 만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남자는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고 여자는 여기서 결혼 생활한 거예요? 여기 와서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만나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는 한 2년 동안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 친구는 또 와서 또 다른 친구랑 만났어요. 이거 영화감이네. 이 친구가 이거 뭐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나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도 아니고 뭐 직렬로 어떻게 연결이 복잡하네. 첫사랑이었다가 또 헤어졌다가 또 각자 다른 길을 가다가 또 어떻게 만나서 또 다시 재입국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또 이 사람들이 북한에 끌려가서 닭달질 당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 이윤길 우리 FC에서 좀 재정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생 상담도 좀 많이 해주시기. 어제도 이렇게 만나는데 그 친구는 또 소방업체에서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열심히 사는 친구들, 소방업체에서 이제는 자기 사업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참 마음에 한이라고 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정원 산하 어디 이런 데를 소방방재업체에서 이렇게 가서 이거 검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소방기가 잘 돼 있나 이번에 제천화재처럼. 제천화재에 대해서 이 친구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소방업체만의 잘못이 아니다. 응? 그 뭐 건물 잘못도 아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게 안전에 대한 이걸 항상 지켜줬어야 되고, 물론 소방업체 쪽에서 미리 점검 못하는 것도 잘못이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국정원 들어가려고 했는데 국정원 쪽에서는 북한 출신이라서 못 들어온다.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좀. 근데 뭐 국정원에 못 들어가고 너무 안타까울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북한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네, 또 미국도 똑같아요. 어디 가도 똑같으니까 그런 걸 갖고 너무 불평할 필요는 없고, 또 우리가 여기는 또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나의 실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하다가 경력을 쌓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방업체 점검 들어가는데 북한이 출신이라서 안 된다. 맞아, 이런 식으로. 그래 그걸 가서 다시 또 뭘 자기 딴에 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가 왜 차별을 좀 받았다. 차별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넘고 가야 할 굴레입니다. 그래도 또 그렇지 않은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이번에 카투사 간 거 아세요? 멋있습니다. 뺑뺑이라 차별을 안 받은 거예요. 뺑뺑이라.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키우면서 어떤 차별적인 그 상황에 많이 처해 있었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차별이라는 게 나라에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민 개개인에게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극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올해 이제 FC 해보니까 괜찮죠? 처음에는 회사에서 이방인처럼 보는 눈길, 아니 북한 이런 게 없지, 있습니다. 북한 사람도 김치를 먹고, 다 없다고만 얘기하니까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북한도 사람 살만한 나라고, 그렇죠. 그렇게 이상한 나라는 아니다. 그러나 하도 김정일, 김치 3대가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그러지, 사람을 다 따뜻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냥 가끔은 농담합니다. 며칠 제가 휴가 받고 갔다 오면, 명절 때는 추석이랑 보면, 야, 어디 북한 갔다 왔어? 농담,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북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우리 구독자들, 우리 또 애청자들에게 큰 기쁨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